네, 오늘도 돈이 되는 소식 알차게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김다솜 매니저고요. 오늘도 예민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솜 매니저와 함께 오늘도 돈 되는 정보 찾아보죠. 주가가 이제 조금 밀리는 국면에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오늘 날이었지요. 예. 네, 그중에서 오늘 또 독감 백신 접종이 또 중단이 됐는데요. 네. 갑자기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는 또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네요. 독감 백신 돈 내고 안 맞으시죠, 솜 매니저는? 네. 그죠? 네. 젊은 분들은 안 맞는데 뭐 저희만 해도 이때쯤 되면 하도 부모님들이 맞으라고 해가지고 뭐 얼마 하더라? 한 2만 원, 2, 3만 원 하던가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는 뭐 독감 백신을 통신비 2만 원 주지 말고 독감 백신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맞추도록 해라.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지금 있었던 상황인데 어제였어요. 독감 백신의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계획이 느닷없이 발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독감 백신 만드는 회사가 상장돼 있는 회사가 녹십자하고 SK 케미칼 같은 회사거든요. 네. 어제 관련주들이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 일단 화들짝 놀라니까 관련 주식들이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유가 좀 밝혀졌는데요. 네. 생산 업체들의 문제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이 독감 무료 백신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백신을 병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로 이동을 할 텐데 일부 그게 이제 상온에 실온에 이제 노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조 및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건당국이 밝혔고요. 이 냉장 온도를 제대로 못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고 신성약품이라는 회사가 그 유통을 담당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비상장사예요. 조그만 회사일 텐데요. 이게 얼마냐면 이 회사에서 신성약품이라는 데서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공급할 백신 가운데 1,259만 도즈라는 것은 이제 한 번 이제 맞을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250만 개, 1,260만 개인데 무료 독감을 지금 전 국민에게 안 하고 무료 독감 하는 분들이 1,900만 명 수준이거든요. 1,900만 명에 이게 대략 한 1,300만 정도 물량 되니까 이 회사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전날까지 한 500만 이 도즈를 공급하다가 거기서 일부 물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사실은 꽤 큰 물량이에요. 물량 자체는 전체 접종할 물량의 상당 부분인데요. 네. 이게 백신이 상온에서 노출되게 되면 뭐 구체적으로 의료 지식은 저희가 없지만 기사를 보면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보건당국이 접종을 중단하도록 긴급하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는 유통사 과실이었던 거로 판명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백신 접종은 그러면 또 어쨌든 하긴 해야 될 텐데 언제 재개가 되나요, 또? 일단 지금 노출된 물량이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겠죠. 네. 어느 정도 그 과정들을 정부가 추적하겠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유통 과정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이제 노출됐는지를 보고 실제로 이제 뭐 전수조사는 못하겠지만 샘플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2주 정도 정부는 시간이 걸릴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물량이 전체 뭐 아까는 500만 도즈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 이제 차질이 있는지는 밝혀지겠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을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생산이 사실 어렵다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기존에 생산된 물량도 이렇게 뭐 고령증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접종하는 것도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시 생산업체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수입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될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럼 아직은 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2주간 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관련주의 동향을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관련주 어떤 게 있나요? 주식시장에서는 독감 백신 만드는 업체가 이제 SK 케미칼하고요, 녹십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녹십자 이제 어제 그냥 다들 화들짝 놀라서 빠졌었고 오늘은 이게
생산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장중에 좀 들어올리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종가는 또 밀렸거든요. 보면 SK케미칼이 3.6%가 밀려났고요. 네. 보면 녹십자는 6%가 밀리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독감 백신과 함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혈장 치료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때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회사 이름이 SK케미칼이 있는 것처럼 화학 부분이 또 있어요. SK바이오팜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SK케미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뭐 장 전체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을 거예요. 장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통 과정의 악재는 이 제조사들의 문제나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어제는 불안해서 빠졌고 오늘도 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니까 함께 좀 밀려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악재인데 이 향후의 투자 전망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좀 부담스럽죠. 장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고 소식들도 일단 악재로서 반영을 됐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네, 녹십자보다도 왜냐하면 녹십자는 그 혈장 치료제 만드는 게 녹십자나 지난번에 셀트리온 이런 쪽인데 별로 시장에서 지난번에 셀트리온이 2상, 3상, 임상을 함께 신청한다고 우리 한번 다뤘잖아요. 네. 그럼에도 주가가 별로 반응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차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결국은 백신이다. 예, 그래서 혈장 치료제나 이런 쪽에 녹십자보다는 두 회사 가운데 같이 떨어졌지만 SK케미칼을 더 주목해서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이 독감 백신이 생산업체들의 과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가 훼손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훼손이 됐다면 이 회사들한테 백신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생산이 늘어나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수혜주인데 다만 생산이 쉽지 않다. 이 과정을 보니까 미리 이제 봄 되면 그해 유행할 그 바이러스 몇 가지를 갖다가 몸의 인체에 부담이 없도록 그 항체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몸에 사실은 미세 세균을 집어넣는 게 백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가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세 종류를 넣는 거고요. 4가 백신이라고 하는 4종류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봄에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체크해가지고 몇 개를 미리 해서 배양해가지고 생산을 지금쯤은 다 출하를 예를 들면 그 과수농사로 비유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일 다 재배해가지고 추석 때 맞춰가지고 사실 배나 사과나 그쵸. 다 거의 출하한 상태인데 네. 야, 배 사과 좀 더 만들어줘. 화순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약간 미리 계획을 해놨으니까. 그런 상황이라 생산은 추가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감 백신에 따른 수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SK케미칼은 그것보다도 독감 백신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코로나19 백신 그 생산이거든요. 그 부분 쪽에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은 많이 올랐죠. 그동안 이제 오른 걸 생각하면요. 한 10만 원대부터 해서 최고가가 4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30만 원대가 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제 주봉으로 보는 건데요. 네. 그런 점에서는 기대가 좀 남아 있다. 오히려 악재를 잘 보면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잘 노리면서 일정 부분 좀 사거나 혹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번 주장은 이렇게 뭐 하락하는데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올라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악재로 전반적으로 좀 위험 관리를 시장에서 하면서 악재가 좀 깊었던 요게 이제 추석 지나고나 이제 다시 살아나고 이제 호재가 반영될 거를 본다는 입장에서는 SK케미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향후에는 그럼 SK케미칼에 조금 더 관심을 한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케미칼 잠깐만요. 그 증권사 리포트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SK케미칼은 사실은 이 아까 원래 그 화학 분야가 있고요. 네. 독감 백신 이런 쪽이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 빨리 글로벌리 생산하는 데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물량을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여기서 생산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기지로서의 SK케미칼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지금 그동안 엄청 오른 거예요. 네. 보면 그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백신을 만드는데 안동 공장을 잘 지어놨었는데 그동안 이 물량 다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백신 개발 업체들이 이제 기술력이 좋으니까 여기서 생산하기도 한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가 이제 백신 지금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나오면 거기서 생산하자고 지금 수주 계약을 체결해놨기 때문에요. 그 물량이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3분기부터 백신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삼상하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다시 또 한쪽에서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백신을 좌우지간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만들었다. 그러면 최종 승인됐다. 그러면 이 SK케미칼은 다시 부각될 거예요. 지금은 그쪽에서 좀 삐끗했기 때문에 밀려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네. 목표가는 그러니까 한화증권에서는 SK케미칼을 45만 원으로 잡았고요. 네. SK증권에는 50만 원을 잡았는데요. 현재 오늘 주가가 밀려서 30만 5천 원이거든요. 30만 5천 원. 30만 5천 원이요? 네, 30만 5천 원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차트를 좀 보게 되더라도 일단은 조금 밀려나는 그런 요 상황대이고요. 최고가 46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대인데 30만 원을 좀 깰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30만 원 좀 깰 가능성들을 얘기하는데 30만 원을 깨게 되면 일목균형편상의 이제 하단대가 여기가 한 28만 원쯤 되네요. 30만 원을 깨면 깨면 오히려 뭐 조금씩 분할 매수 그렇게 하면서 조금 여기 그 MACD를 보더라도 조금 이제 돌아설 상황이 좀 되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30만 원 전후 혹은 그 밑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독감 백신으로 얘기했지만 독감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제일 빠른 데라니까요. 여기서 이제 확정됐다. 그럴 경우에는 SK케미칼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관심권에다가 찜해 놓을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했습니다.